오늘은 디스클로저 데이 리뷰고요. 또 개봉한 당일날 바로 봤어요. 제가 SF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기억이 날아가게 두면 안 되니까 기록을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영화 안에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심이에요. 막 뉴스에서도 북한이랑 이런 한국 이름들이 막 나와요.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5명의 좀 굵직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다니엘. 다니엘은 워덱스라는 국가 기밀 정보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고요. 그 다니엘의 여자친구인 제인이 있습니다. 제인은 수녀가 될 뻔한 신앙심이 있는 그런 다니엘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 마가렛, 사실상 여주인공인데 기상캐스터예요. 이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한 캐릭터고요. 그리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아까 워덱스 말한 팀 있잖아요. 거기에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밀 정보를 무조건 숨겨야 된다. 비밀은 비밀로 남기자 하고, 그거 이제 극반대. 노아랑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휴고라고, 이 기밀은 모두가 알아야 되는 기밀이다.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알려야 된다. 이렇게 5명의 좀 굵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은 다니엘이 그 정보들을 들고 도망가다가 잡혀요. 근데 잡히는데 매미 자석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막 협박해요. 뒷주머니에서 다 막 달아나. 아무것도 못해. 그거 내려놔. 꽉 쥐면 안 된다. 내려놔라. 막 이러면서 거기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인질로 잡혔던 여자친구도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제 다니엘은 도망갑니다. 그 리더 노아는 그 다니엘을 추적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 보니까 다니엘과 한패인 인원들 12명이 총 달아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극대노를 합니다. 한편 다니엘은 제인이 옛날에 있었던 수도원으로 대피를 합니다. 수도원에 갔는데 막 제인이 너무 친근하게 수녀님과 인사를 하고 엄청 친합니다. 그리고 빈방에서 둘이 자게 되는데, 다니엘이 여자친구한테 수녀였어? 왜 얘기 안 했냐 이러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3년 정도 다녔었다. 원래 수녀가 될라 했는데 근데 나왔다. 여자친구가 또 역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막 추적당하고 국가 기밀기관 잡히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어디까지 비밀이 있는 거냐,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건지 말을 해달라 해서 다니엘이 이거는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고 나는 이거를 꼭 세상에 알릴 거야 하면서 이제 확신에 가득 찬 눈으로 여자친구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옛날에 원래 사이버 범죄 같은 걸로 수감 중이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바로 고용이 됐대요. 천재죠. 그러니까 천재고, 그러니까 정보를 관리하게 시켰는데 뒤통수를 쳐버렸어. 그 정보를 보다가 이거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한편 이제 기상캐스터 마가렛으로 신이 넘어가요. 마가렛은 이미 좀 베테랑 기상캐스터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남편이랑 막 전에 했던 뉴스를 모니터링 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창문으로 앵그리버드 같이 생긴 새가 날라와요. 홍관조라고 딱 날라오는데, 남편이랑 식사하고 있는 식탁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마가렛을 이렇게 쳐다봐요. 마가렛은 벙찌죠. 그리고 남편은 이게 뭐요? 하고 새를 날려버려요. 새는 다시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마가렛이, 남편이 막 말을 거는데 스키 막 이러면서 러시아어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러시아어 언제 배웠어? 막 이러죠 남편은. 근데 마가렛은 엄청 태연하게 내가 뭘? 이러면서 나 늦었다 하면서 빨리 나간다고 하고 나가요.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늦었으니까 신나는 음악을 틀고 달리다가 경찰한테 잡힙니다. 조졌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이 면허증이랑 등록증 보여주세요 해서 신문을 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 딱 봐도 지각이거든요.
경찰 눈을 딱 봐요. 이제 경찰이 아는 삶의 스토리를 막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렛이 갑자기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이거 해보는 거 어떠냐, 아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이러면서 경찰이 벙쪄요. 그때 마가렛은 난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가야지 하면서 튑니다. 출근이 더 중요해요. 아무튼 출근을 해가지고 라이브 기상캐스터이기 때문에 스탠바이 해야 되는데 막 시간 없으니까 메이크업도 못하고 가는데, 거기에 한국인이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다 약간 제대로 못하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렛이 막 대충 이렇게 그 힐을 신으면서 막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거는 이거죠? 이거 말하는 거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역을 막 해줘.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어는 언제 배웠대? 라이브에 들어가는데 마가렛이 이제 예보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상한 소리를 막 냅니다. 그러고 마가렛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게 방송으로 이제 송출이 되고요. 이제 아까 휴고 쪽은 이제 비밀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랑 한페인 쪽, 그쪽은 우리가 찾던 사람이다 하면서 마가렛을 이제 찾기 시작하고요. 다니엘은 그 방송을 보고 이상한 언어를 듣고 바로 막 이해를 합니다. 다니엘의 이제 또 다른 능력인 거죠. 마가렛은 그냥 눈만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모든 것, 초월적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은 초월적 수학 능력, 비상한 두뇌가 있어가지고 그 언어를 듣잖아요. 그냥 바로 통역이 돼가지고 수학식을 적는데 그게 바로 막 영어로 들린대. 다니엘도 그 내용을 알게 되고, 노아, 워덱스의 리더도 그걸 보고 마가렛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거의 쫓아오죠. 마가렛이 그 사람들 보더니 누구죠? 이러는데 병원에서 FBI를 조사할 게 있다고. 근데 마가렛이 바로 안 거죠. 초월적 공감 능력으로 눈이 딱 마주치더니 FBI 아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로. 그 받았는데 휴고입니다. 근데 휴고가 갑자기 너 다니엘을 만나야 된다. 예? 다니엘이요? 누구죠? 그건 너가 안다. 뭔 개소리요? 이러면서 핸드폰을 추적당하니까 버려라. 모든 건 너 머릿속 안에 있다. 이래. 또 근데 마가렛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휴대폰 버리고 막 밟아서 부셔버려요.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확실히 부시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다 진짜 알고 있는 것 같아.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떠나는데 가면서 남편이랑 이제 약간의 언쟁을 벌이는데, 이제 마가렛이 목이 말라가지고 주유소 휴게소 같은 곳에 갑니다. 거기는 막 진짜 사람들이 이제 3차 대전이 나기 직전이니까 난리예요. 막 다 물건 사려고. 거기서 마가렛이 남편을 두고 도망가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랑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눈을 마주치고 남편의 속마음을 알아버린 거야. 자기를 이제 믿지 않는다고. 마가렛이 아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를 속마음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남편은 두고 차를 뺏어서 튀어요. 한편 다니엘은 이제 휴고가 알려주는 오두막 같은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막 짐 푸는데 막 사슴들이 창문에서 엄청 막 쳐다봐. 창문 밖에서. 그러다가 또렷하게 보다가 아까 홍간조처럼 또렷하게 보다가 도망갑니다. 다니엘도 이제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여자친구한테 비밀을 이제 다 보여주겠다 하면서 노트북으로 기밀 자료들을 하나씩 막 보여줘요. 거기에는 푸티지 필름 같은 유명한 1947년 로스웰 기록 영상도 나오고, 외계인 만나서 고문하고 실험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제인이 보고 충격을 먹죠. 다니엘은 그래, 이런 진실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 인류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알리려고 하는데, 제인은 신앙심이 있잖아요. 수녀가 되려 했었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교인들은 신이 아닌 엄청난 존재가 있으면은 이 사회에 불러올
혼란을 생각해봤어? 너는 그걸 알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쯤 이제 다니엘을 추적하던 노아 어덱스 대빵이 매미자석을 들고, 그 매미자석이 또 노아한테도 있고 휴구한테도 막 있고 막 그래요. 노아가 그 매미자석을 들고 제인을 추적합니다. 그걸 손으로 막 이렇게 잡고 그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빙의가 돼요. 그 사람은 아예 홍채의 그 색깔도 그 사람 색으로 바뀌어 서로. 그리고 막 조종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 위치를 이제 노아가 알아야 되기도 하고 칼을 손에 쥐어가지고 다니엘을 처리하려고 해요. 근데 제인은 막 이상함을 느낀 거야 그 와중에. 그래서 자기 목걸이로 십자가로 손을 물러가지고 찌르면서 막 깨어나. 근데 한 번씩 그렇게 빙의가 돼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제인을 막 추적을 하고요. 어덱스가 다니엘이 있던 거처로 오고, 이게 또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추격전이에요. 그 노아는 계속 추적하고 다니엘은 도망가고, 그 와중에 다니엘이랑 제인은 떨어져요. 떨어져서 따로 움직이게 되고 다니엘이랑 마가렛이랑 같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휴고가 있는 곳으로 가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다니엘은 초월적인 그 수학 능력이 있고 마가렛은 초월적인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거기 막 휴고 쪽 직원들한테 너 철수가 그 땅콩 좋아하는데 같이 땅콩을 구워서 먹어보렴 막 이러면 오 신처럼 막 쳐다봐. 이러는데 한 명씩 그걸 다 얘기해요. 너는 영이랑 뭐가 있지? 하지만 영이도 그걸 안단다 하고 너는 민식이 진짜 잘해주렴 막 이러면서 한 명씩 막 넘어가. 다 벙쪄요. 너무 뭔가 다 감성적이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휴고가 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릴 때 마거렛이 살던 집을 똑같이 재현을 해놔가지고 걔네가 언제 이 초월적인 능력을 얻게 됐는지 기억을 해가지고 능력을 해방시키는 거죠. 뭔가 이제 기억을 회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랑 마가렛이 어릴 때 외계인한테 잡혀가지고 서로 그 다니엘은 수학적 능력, 마가렛은 공감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된 과정을 보게 돼요. 이제 둘이 깨닫고 이제 거기서 도망을 칩니다. 이제 막 노아 팀이 막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미 막 초월해버렸어. 그 매미자석 잡고 들고 힘을 내면은 근처가 막 다 투명이 돼. 그래서 못 봐요 노아. 그냥 도망갑니다. 그 다음 방송국으로 가는 거죠. 비밀들을 다 공개를 하는 거. 디스클로저 데이니까, 폭로의 날이니까. 방송국에 도착을 해서 폭로를 합니다. 이때 그 워덱스 영상들을 푸는데 음악도 최소화되고 이게 막 심장박동 같은 소리가 막 둥둥 다 막 조용하고 사람들이 핸드폰 하고 있다가 그 방송 보고 다 멈춰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막 방송국도 파도를 계속 타고 다 모든 방송국에 다 퍼져가지고 동시 송출을 하게 돼. 체감상 그 영화 시간으로는 10분? 10분으로 흘러가는데 그때 뭐 몰입도가 좀 좋습니다. 그때 추격전에서 엄청 루즈했는데 그때 몰입도가 확 올라가요. 옛날 기밀 자료들을 영상을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는 맛이 있고 그냥 그런 걸 보다가 실제로 외계인도 데려온 거예요. 휴고가 외계인이 휠체어 타고 방송국에 들어와. 이제 외계인이 딱 일어나서 다니엘이랑 마가렛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한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이건 안 들려요. 이건 제가 그냥 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 엄청난 수학적 능력으로 그걸 듣고 헉! 하고 귓속말로 마가렛한테 얘기를 해줘요. 마가렛도 헉! 이제 그거를 방송을 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딱 그 화면에 서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진짜 활짝 열린 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 주겠습니다. 왜 3점이냐면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집중이 되는데 그걸 빼고는 너무 좀 진부한 것 같아요. 막판 장면 제외하면은 중간이 진짜 클리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추격전을 넣었어야 할까 하는 영화인데 계속 추격전이 나오고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아는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렇게 돼서 막 탈출하고 계속 그 악역들은
멍청하게 쫓고 그거는 주인공들은 그냥 머리 써가지고 탈출하고 그걸 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라 지루했어요. 아 그리고 외계인 자체가 조금 사람들한테 흥미가 좀 떨어진 토픽인 것 같아. 그것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게 너무 그 방송국까지 도달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길어서 쓸데없이 길었다 할까? 그래서 그걸 압축했으면은 좀 지루함이 덜 느껴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매미자석도 그냥 갑자기 나와서 너무 사기예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빙의도 할 수 있고 손에 쥐고 막 근처 다 투명으로 만들 수 있고 쥐고 막 사라지기도 해요. 설명은 따로 없거든요. 그냥 그 만능 열쇠예요. 그리고 그 마가렛이 공감을 해주는 능력에 막 다들 벙찌고 멈추고 그 막혀있던 길도 다 열어주고 그러는 게 되게 이런 따뜻한 거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동화같이 모두 공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보는 어떤 사람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재밌었던 거는 저는 그 얘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좀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인과 수녀의 얘긴데 제인은 남자친구가 이제 그 외계인의 존재를 밝히고 사람들한테 모두 알리는 게 그런 행동을 보고 저게 맞을까 하면서 막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때 수녀님한테 전화를 해요. 수녀님한테 만약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일한 피조물 아니었냐 막 이러는데 수녀는 말하죠.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이다. 어디까지나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이고 저 너머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약간 열린 타입. 저는 집중이 좀 됐던 게 저는 무교거든요. 근데 최근에 종교를 좀 믿고 싶었어요. 기독교로. 기독교 왜 그 종교 중에 기독교냐 하면은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집 옆에 교회가 있길래 왜 가고 싶었냐면 뭔가 과학적으로 다 100% 설명이 안 되잖아요. 100%는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도 100%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막연한 존재라면 그 존재에 근원이 있다고 믿고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그냥 사는 데 있어서는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교회를 다녀보려고 생각 중이다 했는데 친구들은 종교 진짜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생각해서 안 믿는다 하는데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막 실제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종교가 없는 우리 삶은 의미가 있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그 종교에 속해가지고 인간적인 커뮤니티랑 다양한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나가보려 했는데 한 3번 가보고 일요일마다 그렇게 시간 빼가지고 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뭔가 이해를 바라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대충 얼버무렸죠. 나는 그냥 패션 기독교 될 거다 이러면서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종교에 있어서 뭐 거부감도 없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도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외계인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종교 같은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있으면 좋겠어. 외계인을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막 배제하고 막 이렇게 살기보다는 좀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막연한 것들도 공감해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종교랑 담을 쌓고
오히려 진짜 진실, 그리고 막 영화적인 거, 외계인의 근거, 아니면 확실한 막 설명 이런 거를 원하는 분은 이 영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방금 제인이랑 수녀님의 얘기도 오히려 더 짜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뭔 소리요 하면서. 그리고 체감상 10분 동안 그 외계인 기록 영상들 보여주는 거는 유튜브에서 음모론 보는 것처럼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멈춰 있는데 그 TV 보면서 현실로 쳤으면은 유튜브로 송출했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막 다 이렇게 그거 다른 행동하다가 멈춰서 쳐다보는 게 확실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아직도 그 외계인의 존재를 엄청 재밌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 자기처럼 이렇게. 근데 뉴스에 만약에 외계인 영상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다 그냥 한번 보고 오 이러고 다 릴스 넘기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동화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안 말해주잖아요. 전 근데 안 말해주는 건 오히려 좋았습니다. 뒷부분은 우리 상상에 맡긴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인사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왜 이 정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딱 열어놓으니까 뒤에 걸어오면서 그냥 무슨 말 했을지 하는 상상들이 좀 재밌었어요. 디스클로저 데이는 나는 어느 얘기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길 추천드리고, 왜냐면 중간이 또 그런 내용만 있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나 진짜 외계인 음모론이랑 진실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열린 결말 싫어한다 하는 분은 영화관에서 보시지 마시고 OTT에 뜨면은 TV에 아니면 TV에 채널 CGV 같은 데서 하면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OCN 이런 데에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